실전 모의고사 5회 20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의 계획 운동은, 그러니까 도시 계획 운동,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그런 움직임은요, 뭐처럼, like는 처럼이죠. 공공의 건강 움직임처럼, 건강 운동처럼, 그러니까 공공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처럼 진화해 왔습니다.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때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고요. 반응으로서 진화해 왔습니다. 라고 읽어야 되겠죠.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to, 뭐뭐에 대한 상태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상태냐면은 in the rapidly expanding cities 의 상태예요. 급속하게 확대되는 도시 안에서의 상태, 여러 가지 상황. 근데 언제냐면은 19세기 유럽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도시가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도시에서의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서 건강운동 움직임처럼 도시계획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도시 확장에 걸맞는 그런 도시 계획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겠죠. The effect는 원래 효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영향이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서는 영향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효과하면 왠지 좋은 것 같잖아요. 여기서는 좋은 영향이 아니거든요. 뭐의 영향이냐면 낮은 질과 비위생적인 주거의 영향이에요. 어디에 주는 영향이냐면 뭐뭐에라는 뜻입니다. 뭐에 주는 영향이냐면 the health, 건강에 주는 영향이에요. of factory workers,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주는 영향. 뭐가 주는 영향? 낮은 질과 비위생적인 주거가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에 주는 영향. 근데 또 어떤 월커들이냐면은 서포팅이 월커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부양하는 일꾼들이에요. 뭘 부양해요? 성장하는 산업 경제를. 성장하는 산업 경제를 부양하는 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낮은 질과 비위생적인 주거거든요. 이러한 주거의 영향은 그래서 주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주어가 the effect고요. 동사가 give rise to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뭐의 영향인지 그리고 어디에 대한 영향인지 어떤 일꾼들인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 영향을 꾸며주는 영향에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말하는 거겠죠. 낮은 질과 비위생적인 주거의 나쁜 영향은 일으켰다. 뭘 일으켰냐면 새로운 집단의 직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냐면 관련된 직업이에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증가와 관련된 건강과 삶의 질, 시민의 삶의 질의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라기보다는 향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예,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관련된 직업들이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Much has happened.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In urban planning, 도시계획과 공공 건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라는 뜻이죠. 뭐로부터 언제부터냐면 those early days 그 초기 이래로 그러니까 19세기 때 막 도시가 확장하던 그런 초기 이후로 도시계획과 공공건강 문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이 안다. 뭐에 대해서 아냐면 건강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우리는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즉 도시계획과 공공건강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어떤 점들이 건강의 결정 요소가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많이 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도시계획과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래로 연결이 뭐의 연결이냐면 도시계획과 건강에 대한 연결이 have become 점점 더 이때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은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become 평가절하되다. 근데 점점 더가 붙었으니까 점점 더 평가절하되었다. 그리고 무시되었고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잊혀졌다. 뭐가요? 도시계획과 건강 간의 연결이
이제는 무시되고 평가절하되고 잊혀졌대요. 계획 시스템은 유럽의 계획 시스템은 집중했습니다. 점점 더. more and more는 점점 더예요. increasingly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on the built environment, 건조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built가 건축물을 짓다라는 의미, 뭐 build가 짓다고 built는 지었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예, built는 여기서는 과거 분사고요. 뭐 지어진이라는 의미고 지어진 환경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built environment는 그냥 하나의 용어로서 건조 환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건조 환경은 뭐 기후가 건조하다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과 구조물로 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의 풍경을 둘러봤을 때 도시에 보이는 건축물, 다리, 뭐, 뭐 타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물이죠. 그런 건축물로 이루어진 환경, 그걸 건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런 건조 환경, 건축물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as 뭐뭐로서, 수단으로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좁게 정의된 버전의 효율적인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효율적인 도시라는 게 꼭 건축 환경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효율적인 도시를 좁게 정의를 하자면 어떤 좁은 범위에서는 건축도 포함이 되는데, 오로지 건축 환경에만, 건조 환경에만 집중을 해서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promoting 이 부분은 분사 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로 쓰이면 되고요. 증진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증진시키면서 뭘 증진시켰냐면 단기간의 재정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그런데 to 부정사 to 다음에 명사형이 나오죠. 이때 이 to는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to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는 뭐뭐를 향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to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 to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to 명사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to의 용법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게, 거주민들에게 손해가 되게, 거주민들의 손해가 되게 재정적인 이득만 증진시키면서 점점 더 건조 환경,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조 환경에만 집중한 도시 계획 개발을 해왔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삶의 질은 시민의 삶의 질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to be given이니까 be given은 주어지다라는 뜻이죠. 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주어질 필요가 있죠. 도시를 왜 지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건데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것은 뭐뭐이면 안 된다. 뒤늦은 생각이면 안 된다. 또는 주변적인 활동이어서는 안 된다. But 주변적인 활동이 아니라 an approach, 접근법이어야만 한다. 양립할 수 있는, 뭐와 양립하냐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그게 도시개발 계획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the needs of the city, 도시의 사람들의 필요성이 진심으로 at the center, 중심에 있는 도시계획의 중심에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 천천히 보시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얼번 플래닝을 말하는 겁니다. 얼번 플래닝은 도시 계획은 should not 이면 안 된다. 뭐 이면 안 되냐면 an afterthought or peripheral activity면 안 된다. 그러니까 not A, but B가 나오는 거죠. 여기 끝까지가 B예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죠. 그럼 this should not A, but B. 이 말은 A가 아니라 B여야만 한다. should가 붙었으니까. 얼번 플래닝은 여야만 한다. A가 아니라 B여야만 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주변적인 활동이나 뒤늦은 생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립가능한 접근법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접근법에서 도시의 사람들의
필요가 진정으로 중심이 되는 그 도시계획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도시계획이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1번이 가깝죠. 유럽의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건강과 삶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일단 2번 아니죠. 공중보건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고요. 3번 아니죠. 지금 기존 환경 보존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왠지 경제적 이득 둘 다 고려한다,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왠지 맞는 말 같은데 제대로 읽으면 그게 아니죠. 기존 환경 보존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여기 맨 위에 보세요. 제 화살표 보세요. 건강과 삶의 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유럽을 통틀어서 뭐 할 때? 도시계획할 때.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삶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해체가 필요하다 아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만 치중하면은 그 외 지역의 삶을 떨어뜨릴 수 있다. 뭐 형평성에 관한 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윗글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뭐뭐만큼 많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뭐만큼 많이? 경제적인 효율성만큼이나 많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어디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게 이 글을 요약하자면 빈칸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주제.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Problems of Europe City Planning System. 유럽의 도시계획 문제점이 뭐냐면 건조 환경에만 치중하고 경제적인 이득에만 중점을 두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필자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Solutions for improving citizens' well-being. 그러니까 솔루션이 뭐냐면 시민의 삶과 시민의 건강을 우선순위하는 게 이 사람이 제시하는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우면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시계획 운동은 공공건강 운동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유럽 도시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했다. 질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택이 공장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새롭게 그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관심을 두는 직업들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초창기 이후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건강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determinant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참 도시계획이 공중보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성이 점점 저평가되고 무시되고 심지어 잊혀지기도 했다. 유럽의 계획 시스템은 단기적인 재정적 이득을 증진하며 좁게 정의된 버전의 효율적인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조 환경에만 집중하여 발전을 해왔고 결국 주민들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이게 우선권이 우선권이 주어져야만 하고요. 때늦은 생각이거나 주변적인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 사람들의 요구가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계획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